이제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에바스를 진단받고 저희 병원에서 관리를 받았던 우리 아이들의 52 귀, 그러니까 26명의 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는 아이들을 갖고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아이들이 신생아 선별 검사를 받은 그룹이 있고 안 받은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생아 선별 검사를 요즘에는 대부분 다 받지만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을 지금 10년 이상 우리가 좀 팔로우한 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선별 검사를 못 받은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절반에 해당되는 13명은 이 선별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또 절반은 선별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걸 비교를 해봤죠. 그러니까 선별 검사를 받았던 그룹에서는 난청이 언제 발견이 됐느냐를 봤더니, 그게 이제 1세 3개월에 발견이 됐고요. 신생아 선별 검사를 받지 않았던 그룹에는 거의 3세에 가까운 평균이.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난청이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일반 그 뇌기형이 없는 아이들의 그 선천성 난청은 대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진단을 받고 대개 그 인공호흡 수술을 1세 전에 수술을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아이들의 경우는 1살이 넘어서 물론 1개월째 발견된 아이도 있고 7살이 넘어서 발견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신생아 검사에서 패스가 된 아이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상하게 청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의심이 돼서 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비록 선별 검사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 난청이 생겼거나 발견이 돼서 상당히 늦게 디텍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력이 좋아서 이 아이들은 되게 이제 발견이 안 된 경우도 있겠고요. 이거에 비해서 선별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무려 한 3살 정도가 됐을 때 발견이 되는 거죠. 이걸 봐서는 이 아이들이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놓치는 경우가 꽤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스가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귀 깊게 난청이 언제 생기는지를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보청기를 처음에 낀 시기도 물론 그 발견 시기하고 뭐 같은 시기죠.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한 나이도 이제 선별 검사를 한 경우는 좀 빠르고 선별 검사를 하지 않았던 그룹에서는 좀 늦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수술을 이제 결과적으로 인공호흡 수술을 받았다는 거는 고심도 난청이 어느 귀든지 생겼을 때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받게 되는 그룹은 그 선별 검사를 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좀 적고 선별 검사를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좀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개 이제 난청을 늦게 발견하고 이미 발견할 당시에는 상당히 언어 지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돼서 인공호흡 수술을 급하게 받았던 아이들도 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공호흡 수술을 받은 이제 그룹 보면은 선별 검사를 했던 경우에는 11개월에서부터 8살, 선별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뭐 2살에서 6살, 뭐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바스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청력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청력이 변동이 아주 심하게 왔던 아이들을, 물론 선천성 난청은 청력이 점점 조금씩 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청력이 자꾸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전체 36% 정도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에서 청력이 변동이 있고요. 갑자기 떨어지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막 나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난청을 발견한 시기가 2살이 넘었습니다. 물론 1개월째 발견된 아이는 이제 선별 검사에서 1개월에서부터 7세 6개월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얘기는 다른 난청군에 비해서 이 에바스 그룹은 청력이 변동이 상당히 심하고 처음에는 청력이 굉장히 좋고 또는 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보청기를 낀 아이도 좀 그거에 뭐 비례해서 이제 발견할 당시에 비례해서 좀 늦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기간이 보통 3년 4개월이 나오는데 3개월에서 또 20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보청기를 끼고 있다는 거는 청력이 보청기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청력으로 좀 잔존 청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10대 후반까지도 청력이 보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한쪽 보청기 착용하는 현재 그러니까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그룹이 37% 인공호흡으로 하는 게 이제 63%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난청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10명에서 10명 중에 한 6, 7명은 결국 인공호흡 수술을 한쪽 귀에는 최소한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귀를 받은 인공호흡 받은 아이들은 13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양쪽 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동시에 받은 아이는 이제 하고 이제 수차적으로 받은 아이가 한 절반 정도가 되죠. 일반적으로 선천성 난청에 있는 경우는 기형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에는 동시 양의 수술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이 에바스에 있는 아이들은 한 50% 절반 정도는 인공호흡 수술을 한쪽은 받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 양의 수술을 받은 아이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인터벌을 갖고 1년 이상의 인터벌을 받고 수술하는 경우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첫 번째 인공호흡 수술을 받고 두 번째 인공호흡 수술의 그 기간을 보면은 대개 한 5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청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이제 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인공호흡과 이제 보청기를 결합한 EAS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한 20% 정도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잔존 청력이 많이 있고 인공호흡 수술을 받더라도 그 잔존 청력을 남아있는 잔존 청력을 활용하는 그런 그 도움을 그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들 이 그룹을 저희가 조금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그 각 케이스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좀 나눠보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발견을 했죠. 난청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왔습니다. 온 아이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청력을 검사해보고 인공호흡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인공호흡 수술을 안 하고 보청기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어느 귀든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중에서 처음부터 고심도 난청이 양쪽 귀에 발견이 돼서 동시 인공호흡 수술을 받은 그룹을 그룹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룹 B는 인공호흡 수술을 한쪽은 하지만 한쪽은 아직 고심도 난청이 안 돼서 일단 보청기로 우리가 바이모달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좀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수술을 이렇게 수차적으로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걸 그룹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일단은 난청은 있지만 보청기로 우선은 우리가 처방을 내리고 보청기를 사용하다가 그 그룹 내에서 결국은 한쪽을 인공호흡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결국에 가서는 양쪽 인공호흡 수술을 하게 된 그룹을 그룹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쪽 인공호흡 수술은 나중에 했지만 그냥 보청기를 계속 유지하는 그룹을 그룹 D 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 그룹은 보청기로 처음에 진단을 했고 처방을 했지만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이제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보청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룹을
그룹 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면, 자, A 그룹은 그러니까 발견 당시에 이미 양측 고심도 난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견할 때 이제 이미 인공호흡 수술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한 그룹인데, 이 그룹의 특징은 되게 늦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바스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난청이 아주 고심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제 발견을 좀 일찍 했으면 그 아이가 이제 고심도 난청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뭔가 이 보청기나 이런 걸 통해서 소리를 좀 듣게 해주는 그런 뭔가 청각재활을 시도를 했었을 텐데, 이 아이들 그룹은 처음에 왔을 때 고심도 난청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상당히 늦게 디텍션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청기 효과를 볼 수 없었고, 그런데 그런 그룹에서도 이 잔전 청력이 저주파수에 좀 남아 있게 되면은 그걸 활용해서 EAS 방식의 인공호흡 보청기 결합 그 재활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탈 4명의 아이 환자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같이 양쪽 수술을 이제 시근했죠. 자, 이 케이스를 보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비록 이제 에바스가 있었지만은 굉장히 일찍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발견이 돼서 보통 이건 이제 신생아 난청 검사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스크린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11개월째 됐을 때 양측 인공호흡 수술을 오른쪽 한쪽을 받았고, 반대쪽은 한 5개월 정도 인터벌을 갖고 반대쪽 수술을 했죠. 우리가 그 인터벌을 갖는 이유는 비록 고심도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모니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저주파수 쪽에 청력이 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활용을 해서 수술 받기 전에 조금이라도 어쿠스틱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이 인공호흡 수술을 받았을 때 그 아이가 그걸 활용하는 그 능력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쪽을 수술 받고 조금 더 최소한 몇 개월 정도 더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쪽이 어쿠스틱을 받기가 아주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확인을 할 때까지는 일단은 좀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공호흡을 지체 없이 이제 시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케이스는 이제 이런 에바스가 있어서 인공호흡을 즉시할 정도로 고심도 난청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잘 일반적인 그런 고심도 난청의 선천성 난청 아이들과 거의 같은 정도의 그런 수행도로 굉장히 잘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수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술 받은 것도 수행력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100%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이 아이는 이제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됐죠. 그래서 발견 당시에 이미 청력을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잔청은 있지만 그 잔청이 그 보청기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를 이미 벗어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제 양쪽 수술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수술하고서 지금 이제 잘 듣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결국은 이제 늦게 수술했기 때문에 비록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은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딜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그 청력을 보면은 이 저주파수 쪽의 청력은 분명히 처음에는 좋았을 텐데, 좋으니까 굉장히 그 아이가 뭐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이제 그냥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언어 발달 이런 걸 이제 딜레이 시키는 가장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던 케이스고요. 그 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이렇게 난청 발견을 할 당시에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력은 남아 있지만 한 80dB 정도 청력을 갖고 있지만은 보청기를 했을 때 거의 이제 그 기능을 못하는 그런 청력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청력이 남아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이 고음 쪽의 청력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하게 됐고요. 이 아이는 이제 이 청력이 저주파수 쪽의 청력이 상당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EAS라고 하는 그런 그 보청기와 인공호흡을 결합하는 방식의 그런 그 인공호흡 모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수행력이 좋았던 그런 그 케이스죠. 그래서 이 A 그룹의 경우에는 비록 이제 딜레이 늦게 디텍션이 됐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발견 즉시에 잘 열심히 이제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 한 케이스 본 것처럼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그 전에 아무런 보청기 재활도 안 하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는 결과가 굉장히 나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아있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저주파수 쪽에 청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늦게 발견이 된 경우가 많으니까 그 남아있는 또 저주파수 쪽의 청력을 이용해서 EAS 같은 방식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이미 발견 당시에는 양측에 고심도 난청이 있었지만은 순차적으로 인공호흡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네 케이스를 좀 볼 텐데요. 이 케이스들은 이제 발견할 당시에 보면은 대개 3개월째 일찍 발견된 케이스도 있지만 2년 6개월 정도까지 이제 늦게 발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늦게 발견된 아이들은 이제 신생아 선별 검사를 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보청기를 처음에 이제 끼기 시작한 것도 되게 늦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한쪽은 청력이 비교적 좀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런 케이스를 좀 이렇게 보면은 특징은 이제 수차적 인공호흡 수술을 받았던 아이지만은 대체적으로 한쪽 귀가 좀 좋았기 때문에, 좀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그냥 좀 잘 듣고 있는데 그 난청을 의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아이는 이제 17살인데 첫 번째 여기 보면 한쪽은 이제 8세 때 왔을 때 이제 청력은 이제 그러니까 왼쪽, 지금 보시는 이제 사진들이 전부 왼쪽 청력을 보는 건데, 이미 오른쪽은 인공호흡 수술을 제가 타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청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8살 때 청력은 한 60dB 정도 청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11살이 되니까 80dB대로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보통 지금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받고 한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굉장히 첫 번째 일찍 수술 받았던 거와 늦게 받았지만은 인공호흡 수술의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는 한쪽 청력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한쪽을 수술을 이제 받고 반대편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력이 그때부터 변동이 생겨도 비록 이게 늦게 10살, 11살이 돼서 수술을 하더라도 일찍 수술 받은 경우랑 수행력은 거의 차이가 없고, 사실은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보청기를 사용하다가 인공호흡 수술 받은 귀가 아마 훨씬 더 좋은 그런 성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그만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발견 당시에 되게 일찍 발견하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두 번째 수술을 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보청기를 끼느냐 안 끼느냐가 연어 발달이 지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청 선별 검사 그만큼 중요하고 선별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에바스는 굉장히 늦게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C 그룹에서는 발견할 당시에는 이제 보청기가 가능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 양의 수술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양의 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5케이스를 우리가 볼 텐데 요거는 대개 이제 발견한 나이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선별 검사를 이제 했을 때는 이제 일찍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별 검사를 하지 않았던 케이스에서는 보통 8개월에서 3세까지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고 이제 늦게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결정은 양측 보청기를 끼자. 그러고서 이제 쭉 폴로업을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한쪽 청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인공호흡 수술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인데요. 이걸 보면은 청력이 이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좀 이제 보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청력이 한쪽은 한 60dB대, 그 다음에 한쪽은 한 80dB대 청력인데, 그래서 일단은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오른쪽은 아까 한 60dB에서 90dB 이상으로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왼쪽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보청기를 끼고 수행력을 보니까 오른쪽은 잘 들었던 귀인데 그 귀는 청력이 떨어지면서 거의 분별력이 제로 0점이었고, 그 다음에 왼쪽은 한 10점 이상 됐기 때문에 우선 최근에 떨어진 오른쪽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대개 한 72% 정도의 그 한 글자 이름절 수행력이 좀 상당히 올랐죠. 근데 이제 왼쪽은 보청기를 끼면 대략적으로 한 50dB에서 60dB 정도 소리를 듣긴 하지만은 그 결과가 결국 부족하다 싶어서 이제 그 왼쪽을 결국은 이제 수술을 다시 결정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두 번째 수술하기 전에 이제 결과들을 보면은 왼쪽 보청기를 꼈을 때 또는 인공호흡만 했을 때 같이 사용했을 때를 결과를 비교를 보면은 보청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청력의 그 수치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청기가 와우만 착용했을 때랑 또는 이거를 이제 같이 사용했을 때 얼마나 그 베니핏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수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는 결국 이제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고서 이렇게 봤는데 비록 이제 늦게 상당히 그 인터벌이 좀 있었을 때 그 한 결과를 봐도 수술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양쪽이 좀 비슷한 결과, 안정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케이스고요. 자, 이 케이스는 보면은 첫 번째 와우 수술은 이제 보청기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됐던 그런 기에 이제 그 수술을 결정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반대쪽 그 수술을 안 하고 보청기를 사용한 쪽은 이 저주파수 청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청력이었는데 갑자기 저주파수 쪽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인공호흡 수술을
만 한 거랑 보청기를 같이 낀 거랑 특별한 베니핏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검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수술하고서 보청기를 가장 잘 쓰고 있다가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음절, 이음절 또 문장 테스트를 쭉 해서 보청기를 했을 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했고요. 두 번째 인공호흡 수술을 한 다음에 수행력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룹에서는 발견 시기는 이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늦게 된 경우가 있었고, 그 늦게 된 경우는 대개 최소한 한쪽 청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보청기를 사용을 했을 때는 대개 이제 보통 한 인공호흡 할 때까지 대개 기간이 대개 한 그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그 인공호흡을 결정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수술을 했던 그 인터벌도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의 인터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 수술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특징적인 것은 이제 이미 잘 듣던, 그러니까 저주파수 청력이 굉장히 좋았던 아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경우에 수술을 받아도 EAS라고 하는 그 특별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40% 정도가 있었습니다.